안녕하세요. 영끌족들이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라고 합니다. 팔기도 어렵고 버티기도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답이 없는 거죠, 사실.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지금은 버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팔아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극단적인 얘기인 거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가격을 최대한 낮춰서라도 팔지 않으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주택담보대출금리 상단이 9%에 진입하는 게 예상이 된답니다. 이자 부담이 너무 높죠. 무주택자 100만 명 넘는 이들이 집값이 최정점일 때 집을 샀다라고 하죠. 그 말은 뭡니까? 앞으로 그들이 감당하게 될 부담이 엄청날 거라는 겁니다. 금리는 오르고 집값은 떨어지고 거래 절벽이고 영끌족들에게 삼중고라고 하는데 그들이 그 영끌족들이 어떻게든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집값을 최대한 낮춰서라도 거래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을 해야 될 거다. 그렇게 해서 팔아내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팔리지 않으면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고금리의 대출을 미친듯이 갚는데 허겁지겁 살아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30년짜리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 지나면 40년 되고요. 또 기간이 또 더 늘어나서 자기 자식 때 물려줘야 될지도 모릅니다. 혹은 죽어야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노동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서 갚다 안 돼가지고 그냥 생을 마감해야 끝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든 플러스 마이너스 0을 만드는 걸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 예를 들어 8억에 집을 사는데 5억 대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 5억 대출의 원리금을 갚는 건 감당이 안 되죠. 400만 원이 넘어간다는데 어떻게 버팁니까? 이걸 버틸 수 있느냐? 아니면 8억에 산 집을 6억이든 5억이든 팔아서 하루빨리 그 빚진 5억을 갚아내느냐? 이게 이제 갈림길이라는 거죠. 지금 어떤 식으로든 8억에 산 집이 6억이 됐건 5억 5천이 됐건 팔아내고 빚을 다 갚아서 적어도 빚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놔야 그래도 다음번에 다시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릴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이 얘기가 절대로 쉬운 얘기가 아님을 잘 압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고 더 지나버리면 그렇게 해서라도 팔 수 있는 시간조차 기회조차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죠. 진짜 오도 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처해서 그냥 끝나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20대 30대 아직 살아갈 날이 40년 50년 더 남아있는데 그 4, 50년간을 정말로 빚 갚는데 허덕이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좀 안타깝고 힘들고 충격적이긴 하지만 집을 처분해서 빚을 다 정리하느냐, 이 두 갈림길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 쳐내야 된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영끌족들의 부담이 점점 더 커지잖아요. 부담은 커지고 집값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쉽사리 처분하기 힘들다 그러지만 이자 부담할 거냐, 아니면 낮은 가격에 집을 팔아서 처리할 거냐,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답이 없다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답도 없고, 그리고 오래오래 빚 갚는 데에만 허덕이면서 살아갈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영끌족들의 매물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매물을 스스로 내놓는 게 아니라 원리금을 못 갚아서 은행들에게 경매를 당해서 시장에 보통 일반 매매 시장이 아니라 경매 시장으로 물건이 나올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우위에 있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매도자들은 답이 없고요. 매수자들은
더 관망하고 더 따져보면서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집을 팔아내기가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렵다라는 의미입니다. 진퇴양난에 취해 있는 영끌족들. 불과 1년 전만 해도 집값이 1억 2억 올랐다면서 과시하고 드러내고 나머지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 치부했죠. 근데 이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걸. 근데 그렇게 잘못 결정하고 오판했던 자기 자신의 결정에 대한 대가는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누군가에게 원망해본들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거다. 이게 매우 뻔하고 지루한 얘기지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최소 4년, 3년 집을 사야 된다. 빚을 내서 집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사그라들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기 돈을 가지고 사냥을 나서는 이들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기 바램대로, 자기의 결정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게 쉽지도 않고 만만하지도 않고 꽤나 지루하고 꽤나 고통스러운 일상임을 잘 압니다. 그러한 일상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지내야 되는 거지. 좀 화려하고 좀 더 다이나믹하고 좀 더 크게 뭔가를 이뤄낼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 같은 건 안 갖는 게 좋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우리의 일상을 하찮게 여기게 만들고 우리가 성실하게 사는 걸 막는 방해물이 되기도 합니다. 잘 지내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마음을 좀 더 강하게 먹고 좀 더 굳건히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여러 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유튜브도 그렇고요. 언론에 나오는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을 절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의심하고 또 내가 직접 확인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한 명한테 듣지 말고 여러 명에게 얘기를 또 들어보고 정말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될 건지도 또 고려해보기도 하고 이래저래 많은 경우의 수를 다 헤아려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평생에서 몇 번 되지 않는 결정을 실수하지 않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산시장에서 우리가 집을 산다라는 것, 평생에서 손에 꼽히는 아주 큰 결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해도 하나도 과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연결족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